청년 미래를 위한 명언 해설 안내 스토리.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 세계의 훌륭한 20대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명언 5가지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좌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좌절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이들은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이들은 그 좌절을 발판 삼아 더욱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회복 탄력성에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사전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개념에서 빌려온 것이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개념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시련이나 고난, 역경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긍정적인 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휘청이지만 꺾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드는 강인함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김주환 교수님께서 국내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낯선 용어였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았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학점, 취업, 인간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회복 탄력성이 빛을 발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중요한 것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키우듯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명언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 앞에서 흔들림 없는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성공한 이유가 되었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농구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낙방하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슛을 성공시키지 못해 팀을 패배로 이끌기도 했고 심지어는 농구에서 잠시 떠나 야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들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해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좌절의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조던의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실패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회복 탄력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명언은 로버트 엘리엇의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종종 불평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에서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며 심지어는 유머를 통해 상황을 경쾌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밤새 공부하며 웃고 떠들었던 기억은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기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특히 AI 시대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AI는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의 삶과 직업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단순히 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즐기며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역경은 나를 키운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명한 경고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나를 죽인다고 말했지만 현대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변용되어 널리 사용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과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작은 실패, 힘든 인간관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강철이 단련되는 과정처럼 역경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역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AI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AI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경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역경은 곧 나를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감을 단순히 외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운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명언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델라는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 겪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더욱 강인해졌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어 인류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명언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마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와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이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경험을 쌓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키케로의 말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의 명언으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숨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좌절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와 같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실패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기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릴 수 있는 다른 문을 찾아 나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은 AI를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기보다 AI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전에 없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가져올 변화 속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욱 키워나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능성 역시 무한하다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이클 조던, 로버트 엘리엇, 니체, 넬슨 만델라, 그리고 키케로의 명언을 통해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명언들은 수많은 위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그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는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이며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페이지 속에서 때로는 실패의 순간도 좌절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명언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역경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 큰 울림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권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